안녕하십니까. 3월 중순이 됐습니다. 녹음은 제가 그 이전에 했고요. 지금 우리 시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화로 배웠던 당군, 환인, 환웅 얘기는 그때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당군의 후손 붓다, 석가는 우리 사투로 설법했다. 이걸 제가 작년 6월 24일 날 했죠. 저번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당군과 곰과 호랑이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댓글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은 고대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어가면은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싹가 북방 유목민족의 그 문화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이 싹가 스키타이에 대해서 쭉 했죠. 이게 우리 문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풀었습니다. 사실은 다 풀었어. 그러면서 이제 석가가, 석가족이 이 싹가를 의미하고, 이게 싹가, 석가고, 이 스키타이도 발음이 싹가다, 스키타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쭉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모든 역사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중국 경사, 강남, 여동, 이런 게 전부 이 서울을 얘기한다. 경사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조대명 해서 당, 청, 명, 이런 게 전부 이 서울이다. 중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압록강을 꺼냈던 이유가 이 역시 아닙니다. 이거 여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다가 이걸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접어두고 제가 설이 돼서 아까 제가 6월 달에 못했던 거 이걸 이제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크게 반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고 또 신한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제목만 보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한자로 써 있죠. 이 한자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역사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웅호, 곰과 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원래 쟤들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나중에 저기다 붙여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글자죠, 이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은 역사의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라고 이제 설날 시리즈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7번입니다. 7편. 7번째.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물론 처음에 두 개는 일찍 올렸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많이 갔죠. 벌써 이제 설날하고는. 근데 설날 시리즈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도입니다. 부도. 동굴과 관련된 부도. 신들의 정액을 보관했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조두. 이 조두는 저번에 했죠. 동굴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부도를 할 겁니다. 부도. 이 부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부도가 곧 신단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 만드느라고 사실은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현업에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리고 틈틈이 이걸 제가 집에 와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말하고. 그리고 또 멤버용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하고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힘이 되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자, 우리 시원 역사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당군의 어머니 웅녀는 왜 곰이 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재석 환인이 싹가라, 석가라, 대바나, 민디라.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여기에 산스크리트는 우리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쐐기 문자를 풀어봤잖아요. 수메르, 페르시아, 인디아, 스키타이. 이 문명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했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아시리아, 잉카, 스타포트, 팔괴. 그러면서 이 환인,
환인을 한자와 세기 문자로 풀어보니 태양의 제국의 지도자들아, 만방의 지도자들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에서는 이제 싹가, 석가를 풀어봤죠. 한자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와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라, 고려, 조선 각 시대에. 신라의 주단은 술탄 각간이고, 그래서 각간이 술탄이고, 고려시대의 민씨, 민보가 이슬람 사람이다. 그리고 민씨인데 이제 평양 부윤을 했다. 조선시대는 하례에 참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 석가를 풀어봤더니 차근차근 힘을 써 실 분별의 수태가 되는지 보는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태고지, 물론 수태고지는 지금 성서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유형하고 비슷하다 이게. 달리 지금 표현하기가 그래서 수태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편에서는 제우스를 둘러봤죠.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 이게 곧 제석이고 인디라고 환인이다. 그러니까 제우스, 인디라, 제석이 모두 환인으로 겹친다. 그러니까 올림포스란 말을 지금 아무도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근데 그리스어로 발음을 들어보니 올리모셔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편에서 옥황과 상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옥황과 상제가 있는 곳이 부도인데, 환인은 상제를 의미하고, 상제 환인했으니까요. 우리 제왕옹주에서. 환웅은 옥황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편에서 웅녀는 굴에 들어가지 않았다. 동굴은 신화 창조의 프레임이다. 우리 고대 역사를 지우기 위한 도구로서 동굴이 사용됐다. 그래서 음차, 가차 하는 게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석가와 석가모니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산스크리트로 석가모니의 석가를 살펴봤죠. 다양한 뜻이 있었고. 특히 이 석가모니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싹가 문명은 유목민족의 문명이 아니고 토지를 소유한 종족들의 얘기다. 지주계급의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싹가 스키타이는 유라시아 유목민의 물론 흔적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미 싹가 시리즈에서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 농경 중심의 문명이었다. 우리가 석가모니 했을 때 이거 음차 아니다. 예. 사람을 얘기한다. 사람을 나타낸다. 그 사람 뭐니 그럴 때. 그 사람 뭐니 할 때. 그리고 이제 동굴에 대해서 한자를 자세히 풀어봤죠. 동굴. 뜻이 통하는 물이 특별한 자리에서 잘 나오나 살펴본다. 풀석. 엿볼력 불알고 했잖아요. 수태가 잘 되는지 지켜본다. 그러면서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룽이로 동혈이거에서 이 동혈이거는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특별한 자리, 같은 자리, 한 군데에 거주하다다. 한 군데에 살았다 그 얘기죠. 곰과 호랑이가 한 군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말. 그 웅과 호가 호랑이와 뭡니까 이제 범과 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걸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동굴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저번 편에서 조두와 콩가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두와 콩가다. 이 동굴 부도, 신들의 정액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이 조두가 있는데 이 조두는 수신, 수컷 웅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수신이. 이 수컷 웅, 이 샤먼의 종자를 받아다가 이걸 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조두에 담아다가 비밀 의뢰를 통해서 이 영웅의 씨를 선녀의 몸에 인공수정했다. 산신 할멈이. 천재적 유전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다. 그런 뜻이 이 조두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조는 도마조. 근데 이게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도마가 아니다. 도마는 엉긴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엉기릉, 엉길릉이다. 엉기고 엉길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금문에 이게 이제 조두를 나타낸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옛날 이게 이제 아비 부자가 달려있는 거죠. 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신을. 신이 저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풀었었잖아요. 이제 벽화에 이제 이런 게 나온다. 샤먼 제국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조두는 정이 엉겨 하나가 되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에 봤더니 조두가 까봤다다 까봤다. 그래서 그 조두는 콩을 까봤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콩, 콩, 공짜 뭐 이런 거. 이게 고대 지도자 탄생의 비밀 의례에서 사용됐던 이 조두의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도입니다. 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도. 조두가 있었던 이 부도, 조두가 사용되었던 그 부도. 그럼 이 부도와 조두와 동굴. 그럼 이제 이 부도는 도자를 두 개를 써요. 부도도. 그래서 이 부도에서 나온 게 금인이다. 이거예요. 금인. 이게 금인이다 보니까 이제 황금 인간이 돼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신라가 황금 문화다, 뭐 전부 황금으로 싹 도배가 됐죠. 로마의 뭐 황금, 금, 뭐 전부. 그럴 수 있죠. 황금으로 도금한 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금인이 되다 보니까, 20세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걸 금인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원래 금인의 뜻은 그랬는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볼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도입니다. 부도. 이 부도를 붓다의 음차라 그럽니다. 음차 가차다. 근데 제가 음차 가차는 프레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도에 보면 이건 뜰부, 죽일도, 그림도입니다. 여기 뜰부, 죽일도, 그림도. 뜰부, 죽일도, 그림도. 어렵더라도 좀 보십시오. 뜰부에는 아들자가 들어있고, 죽일도에는 놈자가 들어있고, 그림도에는 돌회, 돌아올 회인데 그냥 돌회도 됩니다. 돌회. 근데 제가 3편에서 이 영상에서 산스크리트로 자를 풀었습니다. 자. 이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하게 이건 아들자죠. 태생 또는 자손이니까. 그 다음에 요 자자는 놈자자죠. 이거 저거 할 때 만들거나 원인이 되는 거. 이건 또 아들자. 안에서 뭐뭐에 의해서 만들거나 태어난 거. 또 요거는 소속된 연결된 특이한 것. 자. 요건 또 아들, 아버지, 태어난 딸, 종족. 그러니까 이건 또 자, 아들자. 근데 아들자는 태생, 자손, 아들, 딸, 뭐 씨 이런 걸 다 의미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제가 자꾸 한자가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하는 이유가 산스크리트에 이게 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음가로 자, 그 다음에 한자로 자. 근데 이 차이나 애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그럽니다. 고. 그 다음에 놈자. 이것도 똑같잖아요. 요거는 차이나 애들이 자, 그럽니다. 일본 애들은 모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 우리가 만든 한자고 우리 음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놈자는 이거, 우리가 이놈 저놈 하잖아요. 이거 저거나. 이자 저자도 이놈 저놈 하고.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이 자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도. 먼저 뜰부의 죽일도입니다. 뜰부의 죽일도. 뜰부. 이제 뜬다 그러면 떠오른다잖아요. 뜬다. 손으로 뭘 뜬다. 쌀뜨물. 예를 들면 뜬물. 뭘 뜨잖아, 떠. 부상한다 그러죠. 부상한다. 떠오른다. 뜬다. 그럼 이제 뜰부. 삼수변의 미뿔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네이버 사전에 이 한자 로드를 하고 운영하신 분들이 요렇게 해놨어요.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요 그림을 딱 해갖고 애 머리채를 콱 붙잡고 있어요, 요게. 그 이제 머리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애의 머리채를. 부자는 물에 뜨다, 떠다니다, 가볍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부자는 숫자와 미뿔 부자가 결합된 모습이다. 부자는 아들자의 손톱조가 결합한 것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린 모습을 그린 것이다.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린 모습의 부자를 응용해 물에 빠진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물에 빠진 아이를 집어 올린다는 게 이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형문으로 자꾸 한자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상형문이라 그래 버리니까. 자, 보시죠. 뜰부, 삼수변에 밑불부입니다. 그러니까 삼수는 이제 물이니까 밑불부요. 밑불부, 밑불. 그러니까 밑불. 밑불이 뭡니까 이거 밑불? 그럼 밑불부. 그럼 밑불부를 보면 아들자의 손톱조예요. 그리고 불수도 아들자입니다. 그러니까 밑불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까? 믿음직하면 야 너 밑부다 그럽니까? 밑부다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밑불부 아들자의 손톱조잖아요. 그럼 아들자는 우리가 좀 전에 산스크리트를 보았듯이 이 한자를 전문으로 하신 백자초문에도 보면 이 아들자는 뜻이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네이버 사전일 거고 이 백자초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씨앗, 종자, 알, 자식, 새끼, 아들 뭐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에도 뭐 아들, 자식, 사람, 당신, 스승, 열매, 이자, 번식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뭐 다양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죠. 원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들자는 사람의 씨입니다. 자식, 자손 그러잖아요. 자자손손 뭐 하듯이. 자, 그러면 밑불부 사람의 씨의 손톱조예요. 손톱조. 오늘 손톱조는 달리 안 봐도 손입니다. 손. 손톱조잖아요. 잡는 겁니다. 잡아.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답니다. 잡아. 그럼 사람의 씨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사람의 씨를 손으로 잡으면 그게 믿음직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믿음직해지겠죠. 그러니까 밑불은 이거 밑불입니다. 이거 밑불이, 밑불이, 밑불르. 리자가 쓰면 르리잖아요. 밑불이, 밑불르. 이게 밑불이, 밑불이, 밑불, 밑불이, 밑불이잖아요. 밑불이. 밑불, 밑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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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불. 이게 나뿔, 나쁘다. 나뿔, 나쁘다. 갑뿔, 갑뿔, 깃뿔, 깃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불이, 아랫불입니다. 아랫불이. 씨. 손으로 밑불이를 잡답니다, 이거. 이거 씨니까 밑불이가 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밑불이, 아랫불이 씨다. 손으로 밑불이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밑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밑불이, 아랫불이. 그러니까 뜰부는 뭐예요? 수마여 뜰부입니다. 손으로 씨를 받아서 뜰부예요, 이게. 이게 죽일도. 이제 부는 풀었고, 죽일도. 근데 흉노왕의 칭호 절해요, 또 저게. 근데 죽일도야, 이게. 죽일도. 하면 이제 죽음시가 나오니까 죽일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죽음시의 놈자니까 죽은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도요, 이게. 죽일도. 그러니까 뜻이 네이버 사전은 전부 이렇게 나와요. 죽이다, 짐승을 잡다, 무찌르다, 짐승을 찢다, 찢어 죽이다, 백정. 그래서 이 도살장 할 때 이 도자를 요걸 써요. 죽음시의 놈자. 근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 죽음시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랬죠. 시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잘 살펴보는 거죠. 잘 살펴봐. 그걸 죽음이라 그런 게 시체를 잘 살펴봐라가 죽음인데 그걸 시체가 돼버렸어. 뜻이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한자가 무지하게 어려워진 겁니다. 죽음시는 잘 살펴보다예요. 놈자. 늙을로 엄에 또 늙을로의 점주나릴입니다. 그럼 우리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해놨을까요? 여기 또 한자 로드 분들이 자는 놈이나 사람을 뜻하는 글자이다. 여긴 잘 해놨어. 그래놓고는 또 갑자기 이것은 사탕수수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탕수수를 뜻했대요. 이게 원래. 아니 이게 왜 사탕수수예요? 요게 왜 사탕수수? 요게 왜 입이냐고 요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그릇 아니에요? 이거 그릇? 예를 들면 갖고는 푼다 해도 이거 그릇 아닙니까? 그릇. 그 다음에 요게 뭐 그릇에서 뭐 이렇게 쌀미 있잖아요. 쌀미. 요거 쌀미. 왜 이게 사탕수수냐고요? 얘도 이걸 풀어도
그럼 사탕수수가 나는데 곳에서 이걸 만들었네? 그럼 사탕수수의 원산지가 겐지스강이니까 사탕수수라고 이걸 풀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이거 어디서 이걸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네. 놈자. 그럼 이제 늙을 노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늙을 노. 점주, 날일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노. 우리말에 노 있잖아요. 자, 노력, 노고, 노련, 노래, 노세, 노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노구, 뭐 노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태가 이어져 오고 가는 상태 아닙니까? 노력도 계속해 가는 거고, 노고도 계속해 가는 거고, 노련해지는 것도 계속해야 노련해지고, 노래도 계속 부르는 거고, 노세도 계속돼야 세해지는 거고, 노선도 계속 쭉 유지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어져 오고 가는 상태가 노입니다, 노. 그래서 우리 산스크리트 사전에, 이거 제가 그 멤버용 12연기에서는 이걸 했습니다. 노 할 때, 생노사 할 때 노. 그럼 여기 보면, 저질입니다, 저질이. To become old or decrepit, decay, perish, to cause, to grow old or perish. 이게 뭐냐? 늙게 되다, 썩다, 소멸되다, 없어지다. 근데 저게 저질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질이. 그럼 늙어져, 그러죠, 우리가. 썩어져, 없어져, 늙어지리, 썩어지리, 없어지리. 아유, 썩어져, 없어져라. 썩어져, 없어지리. 없어지리, 늙어지리, 늙어져, 썩어져, 없어져. 우리말이잖아요. 저지리,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흑토에 비친 별이에요. 이 노가 흑토에 비친 별. 그러면 한자로 풀면 흑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것도 흑 그러면 안 된다고. 흑. 늙으는 늙어 늙으니, 늙어 늙으니. 사람을 얘기해서 사람. 물론 다른 것도 늙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흑토, 살다 자리 잡고 살다입니다. 흑토. 왜 그러냐? 네이버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살다 자리 잡고 살다. 이런 건 또 제대로 잘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서 근문을 풀었을 때 이 토는 고모 조카와 보호자 신의 관계를 의미한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역사의 자리를 잡은 거라고요. 태초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리 잡다 살다예요. 그러니까 늙을 노는 뭐예요?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리를 잡는 데 영향을 미치다.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치다. 놈자. 늙을로 점주 날이래. 점주는 또 백자천문에 보면 알시죠. 알시, 우주점, 뭐 이렇게 점주, 하늘주, 점주. 이게 하늘을 나타내기도 해요. 점주, 하늘주. 알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놈자를 보면은요. 늙을로 점주, 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늙을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잡는데 영향을 미치다. 점주는 시. 그럼 이제 날일만 남았잖아요. 날일은 일어날, 뭐 해도 되지만 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해가 뜨다, 나오다. 해가 뜬다, 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오는 겁니다. 뜨는 거예요. 떠. 해가 떠. 씨를 주어 자리 잡고 해가 뜨는데,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놈자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산스크리트 사전에 그대로 있잖아요. produced or caused by, 만들거나 원인이 되는 자. 산스크리트, 원인이 되는 것, 원인이 되는 자, 원인이 되는 놈. 정확하게 한자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죽일토. 여기 이제 주검시의 놈자잖아요. 씨를 주고 그 씨가 자리 잡고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피다. 씨를 주었는데 그 씨가 자리 잡고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피다. 씨를 주어 자리 잡아 나오는 것을 살피다. 도. 그런데 이제 죽일도 그랬어요. 죽일도. 씨를 주어 자리 잡아 나오는 것을 살피다인데 왜 또 죽일도 그랬냐 이 말이에요. 죽일도. 자, 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도가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죠. 근데 대개는 이 기도할 때 이 도자의 개념으로 다 포섭이 됩니다.
다 풀면. 근데 그거 풀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해주기를 바란다. 뭐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나한테 주기를 바라잖아. 그죠? 기도는 내가 물론 내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주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 주길. 그러니까 이 주길 아니에요, 주길? 주길 바라는 거. 이 주길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없애버리는 뜻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주어 자리 잡아 나오는 것을 살피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씨를 주어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란다. 씨를 주고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란다. 똑같죠? 씨를 주어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란다. 이게 주기를 바란다가 주길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주길이? 그러니까 도살 그러잖아. 도살. 이게 살도 저게 죽일 살이잖아요. 도살 뭐예요 이게? 죽여주길 바라다 아니에요? 도살. 죽이고 죽인다가 아니고 죽일도가 아니고 죽여주길 바란다. 죽여주길 바란다. 죽이길 바란다. 죽이를 바라다 아니에요. 저 도는? 이 앞에 도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암만 해도? 이 죽일도?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한자 저번에 우리 뭡니까 금지하고 똑같아요. 금지. 조금 있으면 금지가 나옵니다. 저번에가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해서 제가 지금 저번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풍자적으로 죽이네 그런다고요? 야, 그거 죽인다. 죽여. 그럼 뭐예요? 기가 막히네 그러죠. 기가 막히네 그럴 때 죽인다 그러죠. 아주 맛이 기가 막혀. 그럼 죽인다 그러잖아요. 환상적이네. 관계나 사이가 그 죽인다 그런다고. 저 둘 사이는 아주 죽여. 이 말뜻들이 막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죽일 도는 씨를 주어 자리 잡아 주기를 바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살의 의미를 갖고 이거 죽일 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살 좀 전에 봤잖아요. 죽여주기를 바란다. 죽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죽일 도. 그러면 이제 부도가 손으로 뜬 씨가 자리 잡아 주기를 바라다. 부도. 손으로 뜬 씨가 자리 잡아 주기를 바라다. 석가. 차근차근 힘을 써 씨를 분별해 수태가 잘 되는지 본다. 똑같죠, 뜻이. 근데 우리는 이 붓다가 부도가 됐다고 해서 붓다가 부도.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박용석 교수님도 붓다가 부도가 됐다 그랬죠.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이게 부도하고 효도가 뜻이 같다고 그랬어요. 부도, 효도. 그럼 이것도 붓다가 음차된 겁니까? 부나 휴나 푸나 뭐 같으니까 그거 아닌데요?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 붓다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없이 했으니까 깨달아 붓다죠. 깨달아 붓다. 이건 깨달아 붓다야. 뭘 해부렸다, 알아붓다, 깨달아붓다, 밥 먹어붓다, 뭐 붓다라고요. 붓다, 뭐가 됐다. 이 부도하고는 뜻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뜬 씨가 자리 잡는 것을 살피다. 손으로 뜬 씨가 자리 잡아주기를 바라다. 이거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기원하는 게 아니요. 붓다는 내가 알아버렸다 그 말이지. 깨달아 버렸다. 자, 그럼 이제 휴도를 보면 되잖아요. 휴도. 이 쉴휴. 네이버 사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쉴휴, 따뜻하게 할 후. 사람인 나무목.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 그러면 간단하죠. 쉴휴, 따뜻하게 할 후. 근데 여러분 여기 휴후 그러잖아요. 휴후. 이거 어떨 때 이렇게 해요? 숨 쉴 때.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또 여기 한자로도 분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휴자는 쉬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휴자는 사람인 자와 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목자가 나무를 그린 것이니 여기에 인자가 더해진 휴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각골문에 나온 휴자 역시 여기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나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늘에 기대어 쉬고 있다는 것은 일을 멈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그늘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늘이. 그래서 휴자는 쉬다라는 뜻 외에 그만두다, 중지하다, 멈추다, 사직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은. 원래 그랬냐 말이에요. 원래. 자, 휴. 사람, 인의, 나무, 목이죠. 저 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서울 이 영상에서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정확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 휴. 사람인의 나무, 목. 근데 사람인은 힘이나 기운을 나타내고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일을 하는 힘이 이나, 힘이 이나, 이렇게 했죠. 힘이 이나, 힘이 있나, 기운이 있나. 그래서 일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일통 그랬죠, 제가. 그럼 이제 나무목. 나무목은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리즈 이 영상에서도 나무목에 대해서 다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냥 나무목은 저게 상형문이 아니다, 이거. 열십에 비친 별 파인 불입니다. 열십은 한일에 꽂을 권인이 음양이 합일된 것이고, 음양이 합일해서 열리거나 열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은, 그러면 음양 합일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다. 왜? 삐친 별 파인 불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음양 합일의 기운이 나와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음양 합일이 되어 따뜻하게 숨을 쉴 휴다. 왜? 아까 따뜻한 휴가 나왔잖아요. 여기 따뜻하게 할 후, 쉴 휴. 우리가 숨 쉴 때 어떻게 합니까? 휴 그러죠. 휴 그러고 후 그러죠. 숨 쉴 휴, 숨 쉴 후입니다. 이게 휴는 뭐예요? 음양 합일이 되면 따뜻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어. 숨 쉴 휴입니다. 그냥 뭘 그만두고 쉬는 게 아니고 숨 쉴 휴. 이게 죽일도, 씨가 나와 자리 잡는 것을 살피다. 휴도, 따뜻한 음양 조화로 수태가 잘 다는지 살피다. 같은 뜻이잖아요. 부도는 손으로 뜬 씨가 자리 잡는 것을 살피다고. 석가와 뜻이 같고 차근차근 힘을 써 씨를 분별해 수태가 잘 되는지 본다고. 동굴, 뜻이 통하는 물이 특별한 자리에서 잘 나와 살피다. 또 같다. 그래서 모두 동굴이나 부도나 석가나 뜻이 같아요. 뜻이. 근데 부도나 동굴은 특히 특별한 장소를 얘기한다. 석가족들이 태어난 인공수정을 했던 그 특별한 장소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금인이라 했다. 금인.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했듯이 5번째 영상에서 수신이 수컷 웅이다. 이게 환웅을 얘기한다고 했죠. 박 교수님은. 그게 이제 웅은 샤먼의 종자인데 이 종자가 정령이고 이거를 조두에 넣어서 비밀 의뢰를 했다. 그래서 영웅의 씨를 선녀의 몸에, 지화자의 몸에 넣어주는 그 인공수정 비밀 의뢰를 누가 집행했다? 삼신 할멈이 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동굴이고 부도다. 컴컴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신성하고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신단수다. 그렇게 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저서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따라가 보니 같아. 그래서 조두는 정액을 넣어두는 항아리고, 이게 인공수정 수태고지의 형식이고, 그 특별한 곳이 부도고 동굴이고, 부도. 그러면 이제 부도의 이 죽일도는 봤어. 근데 요 도는 안 봤잖아요. 요 도, 요 그림도입니다. 그림도. 큰 입구 몸의 나라국의 인색할비입니다. 여긴 지금 나라국이에요. 몸이 막 나오죠, 몸, 영역. 그리고 인색할비가 나와서 또 인색해. 그림을 그리는데 왜 인색한 게 나옵니까, 여기 또? 그림을 인색하게 그립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색할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꾀할도가 나와. 여기서 또 여기 몸, 열십, 돌아올 회, 돌회. 그럼 그림도. 그러면 이게 꾀할도입니다. 꾀활도. 여기 보면 꾀활도가 있잖아요. 꾀활도. 그러니까 인색할 비 하는 게 아니고 꾀활도 해야 저게 도자가 되죠. 꾀활도. 왜 또 인색할 비라고 해놓냐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다 그러죠. 그리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 님을 그리다. 그러죠. 그럼 그림을 그릴 때나 님을 그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철학을 담는 거 아니에요? 그림에. 그리고 싶은 걸 촥. 그냥 님을 그려. 님 생각을 해야 님이 그리워지지. 님 생각을 안 하면 안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리다는 뭐예요? 꾀하다죠. 꾀하다. 그러니까 이 꾀할도가 돼야죠. 꾀하다. 꾀하다가 뭐예요? 뭔 생각을 하다 아닙니까? 생각하다. 꾀하다. 그러면 이게 꾀할도, 이 도는 이제 꾀할도인데, 이와 같은 도자가 요것도 그림도입니다. 근데 요 그림도는 보면 여기 나그네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들어가 있어. 요 나라에 어떤 영역에 나그네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고, 요거는 또 영역에 우물이 들어가 있어. 우물이 들어가 있는 몸이 입을 벌리고 들어간 거야. 요거는 또. 여기 우물정이 들어있잖아요. 우물이 물이 나오는데 아닙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대로 옆 벌리고 들어간 거예요. 요거 지금. 요 그림도는. 요건 나그네가 들어간 거고. 그죠? 요 도자가 같은 뜻이니까 요 도자를 보면 나라국의 나그네 여입니다. 나그네 여. 그럼 나그네 여 봤더니 이제 그칠지가 나와. 그치고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이 그친 겁니까 이거? 나그네가 가다 서버렸어요? 옷을 뭡니까? 옷이 그쳐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그만둔 겁니까? 그게 나그네 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그네 여 그칠지 그만둔다. 그거 옷이야 옷. 그만둬버렸다 이거야. 뭘 그만둬요 나그네가. 말이 안 되는 한자죠 이거. 이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그칠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그칠지를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했어요. 또 멤버 영상에서 했는데, 자, 그칠지입니다. 이게 그칠지가 아니고 걸칠지입니다. 걸칠지. 줄여서 할게요. 걸치는 거예요. 걸쳐. 거칠지입니다. 걸친다, 거치다, 거쳐. 우리가 거치대 그러죠. 이게 금지, 그럼 이게 뭡니까? 금지. 그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고, 걸치지 마라. 주차 금지. 그럼 차를 거기다 걸치지 마라. 붙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를정, 이 바를정이 한일에 걸칠지예요. 이게 바르게 똑바로 붙인 거예요. 똑바로 붙인 거, 똑바로 걸친 거. 그래서 바를정이에요. 똑바로 걸쳤다. 똑바로 붙였다. 바를정, 그칠지 한일, 온전하게 지탱할 정입니다. 이게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 그칠이 아니고 걸친단 말이에요. 똑바로. 그래서 온전하게 걸칠 정입니다. 저게. 제가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근데 멤버 아닌 분들은 이걸 못 보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 그칠지 옷의 변. 그러면 옷의잖아. 옷의. 그럼 이제 옷의를 봤어. 옷의. 그랬더니 온통 옷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 이게 당연히 여러 글자가 합쳐진 건데 그냥 옷의 해버렸어요. 옷의.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면 옷의가 여기 보시면 요 글자가 있어요. 여기 요것도 옷의예요. 근데 요걸 보면 이제 보일시에 삐친 별이요. 아, 이제 드디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시가 나왔으니까 보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보이는데 뭘 의지한 거야. 그럼 우리가 옷은 왜 옷이라 그래요? 옷은 밖에 나타나는 거냐, 밖에. 보이는 게 옷이잖아요. 그 사람의 옷을 입은 걸 보고 딱 우리가 알아보잖아. 관직 다 그래서 이 옷을 입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복을 입혀. 왜? 보려고. 딱 보이려고. 그래서 옷 의자인가 저기 쓰는 겁니다. 보일시에 보는데 영향을 미쳐. 뭐가 옷이. 그래서 옷의 그런 거예요. 이 옷의 그냥 옷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겉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저게. 그래서 옷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일시를 보면 보일시 당기신 기 둘치. 보일시 당기신 기. 여기는 보면 두위의 작을소. 여기는 아래하에 어진 사람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시자, 요것도 시자예요. 아까 요것도 시자, 요것도 시자, 요것도 시자, 요것도 시자. 그럼 요 보일시
두이 작을소 아래하 어진 사람인. 그럼 어진 사람이는 작용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저번 영상에서. 그럼 이건 아래에서 작용하는 거고, 이건 위에서 내려와서 작용을 하는 거네. 그죠? 이건 위에서 내려온 작용이에요. 이게 하나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이 해 알이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 알이 쪼개져. 알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갈라지잖아요. 나와서.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작용이요. 요거는. 요건 반대로 아래에서 하는 작용이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이게. 그럼 어디는 뭐예요? 아래에서 하는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그잖아요. 이거 위에서 내려온 작용이나 아래에서 하는 작용이나 뜻이 똑같잖아요. 아래에서 하는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어드. 나그네요. 그러면 거칠지 그칠이 아니고 어드. 온전하게 지탱할 정에서 이 뜻을 봤죠. 그러면 아래의 영향으로 지탱할 여죠, 이게. 네, 아래의 영향으로, 이거 지탱하다니까, 지탱할 여. 그럼 그림도는 뭐예요? 아래의 영향으로 지탱할 영역이네. 아래의 이 영역이니까, 아래의 영향으로 지탱할 영역. 말이 좀 이해가 어렵죠? 근데 쉽게 설명을 하면, 아래의 영향으로, 거기가 지금 지켜지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래라고 제가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잖아. 아래가 뭔지. 아래. 그럼 여기 이제 나그네요, 우물정. 그럼 이제 요 우물정이 들어간 그림도. 물이 나오는 곳으로 열고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요거는. 물이 나오는 곳으로 열고 들어가. 그림도. 이 그림도는 물이 나오는 곳으로 열고 들어간다. 이거 물이 나오는 곳으로 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이 그림도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 그림도, 요 깨알도는 입구의 열십에 돌아올 해예요. 돌아올 회. 그럼 이것도 회는 또 똑같이 저번에 한번 봤죠, 이거 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걸 했어요. 환인을 풀 때, 환인 두 번째 풀 때, 이거 회. 돌아올 회.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거. 큰 입구몸, 멀경몸, 몸이요, 몸. 이거는 몸이고, 요거는 몸의 뱀사요, 요게. 그럼 돌아올 해. 요거는 멀경의 뱀사. 요거는 뭐예요? 몸에 자식이 들다. 씨가 들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나라국이네. 몸하고 몸이네. 나라국의 입구. 몸 안에 몸이 돌아들다네. 몸 안에 몸이 닫아들고요. 몸 안에 작은 몸이 돌아 들어온 거예요. 이게 몸 안에 씨가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회임했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물론 한자는 다른 한자를 쓰지만 우리 음가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몸 안에 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깨알토 자리에서 음양이 만나 몸에 씨가 들다 돌아들다. 깨알도는 자리에서 음양이 만나. 여기 입구니까 자리에서 열십 음양이 만나 몸에 씨가 들다. 돌아올 해. 그러면 이 이제 깨알도를 보셨잖아요. 그럼 그림도 몸에 씨를 안고 자리로 들어가다. 몸에 지금 씨를 안고 몸에 씨가 돌아들었잖아요. 몸에 씨를 안고 자리로 들어가다. 특별한 자리로 들어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이 연애를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림 좋네 그러죠. 야 그림 좋네 그렇잖아요. 연애하고 있으면 그림 좋네 그런다고요. 그거 왜 그림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에 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뜰부 손으로 씨 물을 떠서 부도 손으로 뜬 씨를 몸에 안고 자리로 들어가다. 정확하죠. 정확해. 그럼 이제 안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앵긴다, 뭐 안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풀어야죠. 이게 인공수정, 수태고지의 형식. 우리 지금 박경숙 교수님이 샤먼지옥에서 풀었던 그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부도, 동굴, 신성한 특별한 곳입니다. 어두침침한 곳이 아니에요.
손으로 뜬 씨를 몸에 안고 자리로 들어가다.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자, 국강상, 그리고 이 금인. 이게 황금, 지금은 황금 인간이죠. 역사가 그렇게 서술을 했으니까. 근데 원래 그 뜻인지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